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라크 군 대표단이 3월에 청주 공군기지와 대우건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포 도입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또 천궁2와 또 수리온을 수출 계약한 적이 있어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 네. X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라크 국방부가 대우건설하고 이제 청주 공군기지 간 거를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뭐지? 근데 마침 또 대우건설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랑 아는 분이에요.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기사를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화 그 에어로스페이스 간 것도 네. SNS를 통해서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밀 덕분이 이제 사진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한화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왔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라크가 아이시스랑 물론 그 전에 이제 미국과 2003년에 한번 크게 싸웠고 혼란의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아이시스랑도 한번 싸웠고 이라크가 지금 사실 군기지라던가 이런 게 많이 파괴된 데가 많아요. 재건을 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정신이 없어서 재건을 못하고. 슬슬 이제 시동을 걸려 그래요. 그리고 참고 말씀드리자면 카이가 과거에 TO10 IQ 팔면서 기지 재건 사업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이라크에서 기지 재건, 공군 기지 재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O10 IQ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종사 교육까지 일종 이제 패키지로 그때 수출을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온 걸 보니까. 이제 기지 재건 사업도 본격화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두 차례 나눠서 왔어요. 중순에 한 번 오고 말에 한 번 오고. 그러니까 중순은 기지 재건 관련된 거. 말에는 그 중요한 게 말에는 우리로 치면 우리 육군의 일종의 이제 포병 병과 병과장. 그 사람이 왔어요. 이라크군 육군의 포병 병과 병과장. 그래서 이라크 육군은 포병 사령부가 있어요. 병과장이죠, 그게. 이 사람이 왔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월 중순이랑 말에 이렇게 두 번이나 방문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에 이은 또 우량 고객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알박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유럽에 하나 있고 폴란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도 뭐 필리핀 뭐 있고, 그 다음에 또 중동에도 필요한데 중동에 딱 이라크 얼마나 좋습니까? 최근에 이라크가 우리나라 무기를 좀 많이 사줬죠. 천궁2 팔았죠. 그다음에 수리온도 처음 수출했죠. 두 대긴 하지만.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한 3조 한 6, 7천억 지금 발주한 것만. 재건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시급한 게 사실은 포병 전력이에요. 그렇죠. 포병 전력인데 이라크 군이 뭐 영국, 뭐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 한번 자주포를 들여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유야무야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우크라이나는 터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자주포 공급할 여력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온 게 딱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두 개의 무기 체계를 지금 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천무.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뭐 이분들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은 안 했고 뭐 이게 아직 계약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얘기했는데 일단 이 두 무기 체계를 서울 본사에서 브리핑을 한번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창원 공장까지 가셨더라고요. 그래요? 창원 공장 가서 실제 이제 K9 자주포 제작되는 것도 봤고. 요거는 약간 생각이 좀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면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이라크군이 이제 미국에서 도입한 M109 자주포 포함해서 한 자주포가 한 430여 문 정도 있어요. 상당히 적네요. 적은데 M109가 그나마 최신이고 M109. 과거 이라크 사담 후세인 때 그때 쓰던 자주포도 아직도 있어요. 소련제. 소련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잡동사니들 많이 들었죠. 전쟁 때문에. 있고 뭐 그다음에 견인포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빨리 대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13년에 IS와하고 전투에 벌일 때 당시에 미군이 이라크군에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항공 지원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항공 지원은 또 전투기 띄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포병 화력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니네 너무 수준이 안 된다. 무기 체계도 안 되고 교육 수준도 안 된다. 좀 빨리 뭘 좀 해라.
이제 그런 충고들을 했었죠. 그래서 22년도에 한번 이제 도입을 검토를 했었고, 근데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흐름을 잘 보시면 우리가 천공투, 수리온 이제 또 계속 이제 K 방산 위주로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군 기지 재건 사업 그리고 네. 포병 현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라크가 한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마 그다음에 이제 재건 사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IS하고 전투 벌이면서 아우. 많이 좀 더 이제 2003년 이라크 때도 미군이 많이 뽀겠지만 IS하고 전투하면서 많이 좀 망가졌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바그다드 외곽의 공항 근처까지 쳐들어가서 네. 네, 진짜 바그다드 함락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되게 많이 아니, 나왔잖아요. 그때 사실 제가 우리나라 이제 국내 민간 PMC 업체에서 민간 근무를 군사기업.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13년도에 매일 이제 이라크에서 일어난 테러를 보고 보고서 만드는 걸 했었어요. 리포트. 네. 근데 그때 IS 저는 등장하는 걸 가장 먼저 알았죠. 실시간으로. 왜냐하면 그 이라크 서부 쪽의 사막 지역에서 갑자기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더니 이게 점점 바그다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걔네들이 IS더라고요. 그때 같이 근무했던 PMC에서 근무했던 분 중에 택티컬 유튜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와.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라크 갔다 오면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바그다드에서 숙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가옥. 네, 안전가옥. 자고 있으면 밤에 이제 몇 번씩 일어나는데 깬대요. 왜냐면 이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니까 뻥 하고 밤에 갑자기. 그래서 그때 이제 들은 얘기로는 자면서도 불안하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이제 항상 그렇죠. 신경을 써야 네. 되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로 이라크 바그다드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네. 영상들을. 음식 뭐 이런 거. 네, 네. 그런 여행 유튜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네. 근데 해외 여행 유튜브들이 지금은 바그다드에서 많이 찍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2014년 대비 바그다드가 치안이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치안이 확보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치안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이라크에 방문했던 네. SBS 기자가 있어요. 네. 촬영을 하는데 납치당할 뻔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 네. 심각했어요. 그때는 치안이 아주 개판이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서 우리나라 업체들 이제 방산 업체들 네. 전시회에 참가하잖아요. 네. 그러면 외교부에서 항상 했어요. PMC 꼭 써라. 음. 경호 문제를 그 비자 같은 문제 해결하려면 당신네 경비업체나 경호업체 꼭 써야 된다. 그 조건부로 그리고 있었어요. 이제 계약한 계약 서류 같은 걸 보여줘야 네. 이제 통과가 그리고 되는구나. 이제 이라크에서 건설 사업도 네. 건설 사업 제안서를 낼 때 경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꼭 내야 됐었어요. 근데 이라크군이 이렇게 기존 포병 전력이 노후화되고 또 IS 전투에서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예.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 도입 이렇게 시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네. 이제 외교 안보 쪽 하시는 분들이 시리아는 지금 맞아요. 사실 좀 정리가 네,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다음으로 좀 뭔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곳이 이라크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도 잘 보면 지금 이란을 때릴지 다른 나라를 네. 때릴지 지금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이라크가 충격을 받았던 게 천공투 구입한 게 그렇죠. 이스라엘 F-35 이라크 영공으로 막 들어가서 네, 쏘고 네.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간지도 몰랐어요. 네. 안 되겠다. 우리도 일종의 이제 유럽의 자강론처럼 네. 국방력을 다시 튼튼히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해졌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외에서 무기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의 정세를 보면 네. 좀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니까 내부 사정은 많이 나아졌지만 외부 사정이 확 나아졌느냐는 좀 다른 문제. 네. 왜냐하면 이란이랑 또 미국이랑 또 정확히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고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준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시리아가 정리됐다고 하지만 바트당 잔당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고 그 타이거 수장인가 타이거 장군도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 그리고 또 중동의 정세라는 거는 종파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네. 상황이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포병 전력, 그다음에 전차 전력, 네. 그다음에 항공 전력. 왜냐면 거기 제대로 된 전투기도 없어요. F-16 미사일도 제대로 못 쏴요. 정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기존에 이라크가 보유한 M109 자주포보다 네. 우리나라 자주포를 지금 선호하는 것 같은데 네. 비교를 해보자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M10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사거리가 이제 로켓 추진 보조탄을 랩탄? 한 30km밖에 안 되거든요. 30km. K9은 기본 ERBB로 가면 이제 한 40km 넘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리고 사실 지금 궤도형에서는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렇죠. 네. 베스트셀러잖아요. 거의 독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려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연장 로켓포도 필요하거든요. 그죠. 미국의 하이마스를 선택할 수도 네네. 있지만 사실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이렇게 싹 지금은 좋은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이 수틀리면은 그냥 끊어버릴 수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천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UAE 사우디도 샀고 봤으니까 괜찮네. 가성비 좋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도입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사실은 후속으로 할 게 된 게 이라크는 사실 K 방산의 무궁무진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아까 정말. 말씀하신 VIP. 네, 네. 무궁무진한 시장이에요. 다른 병가 있잖아요. 네네. 뭐 육군 말고도 네네. 공군도 있을 거고 네. 사실 해군도 있을 건데 네. 재건 사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그러니까 지금 되는지. 이제 그 대우건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라크군 해군 기지 재건 음.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음. 수주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이도 지금 이라크 공기지 재건 사업 하고 있고. 근데 아마 이렇게 지금 이제 국방부 한 3스타 출신이 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라크 국방부 본격적으로 우리랑 좀 뭘 해보겠다. 라는 좀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경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요새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국내는 지금 죽을 쓰고 있거든요. 네. 아파트 분양도 안 되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약간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중동 재진출. 예, 군기지, 그러니까 군 재건, 네. 기지 재건 사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저도 카이 있을 때 카이가 이제 이라크나 중동 만약에 K-50을 수출하고 F-50 수출하면 그걸 이제 같이 패키지로 하려고 해가지고 현대건설이랑 MOU를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건설 회사들이 그런 쪽도 지금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무기들이랑 이걸 패키지로 묶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도 팔고 K9 자주포 기지도 만들어주고 네. K9 자주포 교육도 하고, 그렇죠. 그런 교육까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중동 네. 회사들은, 중동 국가들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델이죠. 이게. 네, 수익성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카이 있을 때 거기 파견 나가서 계신 분들 많이 봤는데, 국내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나가면 네. 일단 월급이 세. 네, 그죠. 기본 그리고 따블이니까. 1년에 네. 한 2번, 3번 정도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네, 네. 왕복 티켓을 주고 하니까 목돈을 만들고 음. 싶으신 분은 이제 자원에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요. K9 수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가 성사되면 말씀하신 대로 속된 말로 줄줄이 사탕. 네. 아까 저기 비엔나 소세지죠. 네, 줄줄이 줄줄이 사탕. 나오죠. 네, 그다음에 저는 이라크군 저한테 네. 우리 뭐 한국산 무기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우리한테 지대지 미사일도 있잖아요. 근데 지대짐 사일은 이게 MTCR이 있어서 물론이죠.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네, 제한이 네. 될 수 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네. 이란이랑 또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탄도 무게를 좀 줄이면 네, 네. 500km까지 가능하고요. 그럼요. 네. 이라크 전차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네. T-70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리고 교체도 해야 그죠. 되고. M1도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 네, 제대로 못 쓰고. 너무 네. 러시아제를 많이 갖고 네.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군의 문제가 러시아제 무기를 사면 제재당하거든요. 그렇죠. 아. 미국이 제재당해요. 미정부 제재당해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돼. 그래 사실 좀 이제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네, 조금 다른 예인데 이번에 산불 크게 났잖아요. 네. 지금 까모프 부품 도입이 안 돼요. 그 부품을 들여올 수도 없고 도입하는 순간 제재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라크는 수리온도 샀지만 향후에 LH 음. 소형 모장일기 K2 전차 뭐 하면 캐면 캘수록 다 고구마처럼 막 나와 그냥. 중동이 필리핀이다. 네. 네. 개미 산유국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일단 산유국이잖아요. 네. 돈 많은 필리핀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 진짜 사랑해요. 네. 진짜 네. 이라크는 돈 없다 그러면 네. 바터 치면 돼요 그냥. 그렇죠. 원유로 들여야 돼요. 석유 들여야 돼요. 이라크산 원유 네. 되게 품질 네, 좋아요. 그거 품질이고. 자원을 받으면 되니까. 뭐 천연가스도 되고. 그렇죠. 네. 네, 네. K9 수출 성사되길 기원을 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네, 청궁수 수리온에 이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앞으로 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진짜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라크 입장에서 사실 이라크도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자기네가 또 뭘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 갖고 있고 하니까 잘 이게 정말 연계가 되고, 특히 이제 이라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패키지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그렇죠. 많아요. 네, 네. 그럼 이게 그런 거 찾는 나라들 많거든요. 교육부터 기지 그렇죠. 건설, 무기체계까지 네. 이 세 가지를
만약에 정말 패키지로 하면 괜찮죠. 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런 제2의 형제 나라죠. 네. 네. 그리고 이런 노하우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그쪽 재건 사업에도 우리 노하우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건설사들이 많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는데 저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그걸 모르니까. 근데 반면에 이라크는 이미 좀 상황이 그렇죠. 좀 정리가 네. 됐고 돈 쓸 준비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안 그러면 정말 기름으로 받아오든 천연가스로 받아오면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우 지금 건설이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항만 뭐 건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과거 건설 보면 우리 현대건설도 과거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항만 건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방산도 기회지만 그렇죠. 건설에게도 맞습니다. 기회가 되는 네.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이라크랑 좀 뭐가 할 잘 게 지내봐야죠. 많다. 네. 이게 좀 보여지죠. 네, 고구마 줄기 줄줄이 나오듯이 또 패키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라크 군 재건 사업에는 한국이 필요하고 또 한국에는 또 이라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방산 그리고 건설까지 서로 기회의 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